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두 기업에 대해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기업은 지난주와 또 연계해서 보실 수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주제 보시죠. AI 무빙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 기대, 서비스 로봇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진행 중 에브리봇입니다. 지난주에 AI가 만들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리서치 아름에서 지난해 연말에 이 챗GPT를 증권방송에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씩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 AI 수혜주를 분석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남아있는, 그리고 내년까지도 봐야 되겠죠. AI 또 수혜주 이제 2탄을 지난주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에브리봇. 어떤 비즈니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GPT가 로봇 같은 이제 그 신규 하드웨어에 좀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도 했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 거기에도 탑재가 됐었고, 이후로도 알아보니까 AI 돌봄 로봇, 뭐 반려 로봇, 이런 것들에 지금 챗GPT들이 탑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중국 스타트업 기업, 뭐 일본 스타트업 기업, 뭐 국내 공공기관이 노인분들한테 공급한 뭐 돌봄 로봇, 이런 곳에도 다 GPT가 좀 탑재가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조금 빨리 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뭐 AI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이었지만, 청소기 로봇이라는 그 자율주행 그 기술을 도입한 그 청소기 로봇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잘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최근에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앞서 성공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 만큼 이렇게 시장이 빨리 변해가는 상황에서 신규 아이템들 잘 접목해서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로 에브리봇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에브리봇이 이 청소 로봇,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냈다가 최근에는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서비스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사업 구분을 두 가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하고 흡입 및 걸레 로봇 청소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하고 있고요. 동사가 아무래도 좀 강점이 있고, 아마 이 기업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그 아마존에서 로봇 그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잘 팔던 기업으로 기억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매출 비중의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흡입 및 걸레 로봇 청소기가 7%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올해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 에브리봇 상장할 때 이 회사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가 정말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네요, 저는. 이 에브리봇 지난 8월에 첫 서빙 로봇 위키 시리즈 3종을 출시했습니다. 여러 기술이 혼합된 서빙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력 알아보고요. 아까 챗GPT 잠깐 얘기를 하셨으니까 뭔가 좀 말이 통하는 그런 로봇일까라는 좀 예상도 되기는 하는데, 이 에브리봇의 서빙 로봇, 이 타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타사 대비로는 현재로서 확인되는 기술은 이제 손을 들면 로봇이 인식해서 이동하는 제스처 인식 AI 기술을 좀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또 그런 얇은 케이블과 뭐 사실 그 동물의 대소변까지 인식하는 사물 인식 AI 기술도 좀 탑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물체를 인식해서 뭐 그 매핑하는 뭐 이런 지도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은 앞서 로봇 청소기에도 좀 탑재가 됐었던 그런 기술들이고요. 한번 좀 검색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품명을 좀 말씀드려 보면, 프리미엄 워키 T5, 스탠다드 모델 위키 T6, 그리고 컴팩트 모델 워키 T8, 이렇게 서비스 로봇 3종을 좀 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가 앞으로 내세우려는 부분은 그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네. 동사가 보유한 이 자율주행 무빙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개별 고객사들의 조금 맞춤화 전략을 통해서 뭐 상부 구조를 뭐 각
좀 프랜차이즈별로 맞춰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마케팅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 이 고객사들 대상으로 조금 더 이제 매출원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출시했던 제품들은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 1위인 키넌 로보틱스와 협업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ODM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내년 연말에는 100% 좀 자치 설계한 제품을 좀 출시할 그런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의 ODM으로 생산을 하게 하고 이 회사는 자율주행 무빙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 신제품이 시장에서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일단은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고객사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일단 이 에브리봇은 역성장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실적이 역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극복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또 전반적인 재무적인 펀더멘털 체크까지 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는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숫자만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분기 영업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한 81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65.1% 감소해서 8억 원 정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판매 수수료가 점점 더 높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홈쇼핑 채널량 공급을 좀 전격 중단하면서 외형 축소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홈쇼핑 관련된 조금 안 좋은 뉴스들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해당 채널에 판매하던 곳들의 수수료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좀 판매를 안 하려는 쪽으로 전략이 확인이 되고요. 또한 최근 출시한 서빙 로봇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신규로 시장 진입하다 보니까 마케팅비에 있어서 지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악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로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37.5%, 영업이익이 54.8%,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지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4년도에는 동사가 좀 주로 영위하는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판매량 상승도 올해는 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서빙 로봇 출시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파트너 사양 매출까지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은 조금 올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동사가 주로 영위하는 로봇 청소기 시장도 충분히 고도화를 통해서 신규 시장 진출도 창출도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432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에서 2026년도 1156억 달러까지 기존의 그런 청소기들을 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 전망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본업은 괜찮고 서빙 로봇 더해가는 시점에서 올해가 과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유선, 무선 청소기 이용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이 청소기 시장이 로봇 청소기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출 구성에서 아직 그 서빙 로봇에 대해서는 매출이 크게 안 잡히고 있고 신제품 소식만 알려주셨는데요. 탑다운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빙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올해 국내 서빙 로봇의 도입 대수가 10,000대를 돌파하고 연간 2배씩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망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높은 인건비 부담,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가 한 3,000여 대, 올해가 지지난해가 3,000여 대, 지난해가 5,000여 대, 올해가 한 11,000대 정도로 좀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네. 다만 로봇 기업을 최근에 탐방을 했는데 이 수치 너무 적다. 이거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사실 5,000대도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이미 10,000대도 넘어 있다라고 좀 보신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또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그 대기업들의 그런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T, LG전자, 삼성전자까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주목하고 있고 서빙 로봇 시장에도 참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이 정말 커진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비춰 봤을 때 시장 성장세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도 충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봇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센서 및 라이다 센서와 스마트 비전 기반 로봇 위치 인식 및 매핑 기술. 이게 하나의 이름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고 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딱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기술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장애물을 정밀하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하고 안정적인 서빙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다. 저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사실 그 히트를 쳤던 그 로봇 청소기 로봇에서도 이제 실제 기술력 검증을 끝낸 그런 기술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뭐 실버 케어 로봇, 펫 케어 로봇, 뭐 베이비 이제 케어 로봇 이런 쪽까지 서비스 로봇에서 적용을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좀 동사는 이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놓고 로봇 청소기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도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진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아무데나 진출을 해서 매출부터 키우고 적자가 조금 많이 났던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있던 사실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 흑자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출이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당사의 경영진들의 그런 경영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성 관리를 통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서비스 로봇 가운데서 그 돌봄 로봇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케어 로봇 이렇게 다 들어가죠. 노인분들도 케어하고 아이들도 그리고 애완동물까지 케어하는 로봇.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돌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로봇이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에브리봇에서도 공략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챗 GPT 얘기하셔서 말통하는 로봇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율주행, 모션 인식 이런 쪽에 좀 강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 주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적정 주가 내년도 예상 EPS 578원에 타겟퍼 29.5배 적용해서 1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놓았고요. 아마 서빙 로봇 말씀드리면은 중국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목소리가 품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주변에 식사로 돌아다니시다가 저 구석에 갑자기 세워져 있는 로봇을 보시게 되시면은 그게 최근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런 로봇들이다 정도로 좀 확인해 봐 주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4가지 간략하게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앞서 로봇 청소기로 기술력과 제품력, 시장 장악력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빙 로봇 시장 드디어 진출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에 뭐 베이비 케어, 실버 케어, 펫 케어 등으로 좀 더 포트폴리오 다변화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4.92% 상승한 12,160원 선이고요. 적정 주가는 17,000원 선으로 제시한 에브리봇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다음 기업은 JTC. 세계는 지금 일본 여행 열풍, 유커 복귀, 사후 면세점 고성장. 일본의 사후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JTC입니다. 어떤 이슈로 이번 리포트를 분석하셨을까요? 네, 진짜 일본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질문 말씀으로는 강남에서 그 라면 먹는 것보다 현지 가서 라면 먹는 게 더 싸다. 이렇게 뭐 가는 거리도 1시간 거리고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가 이런 겁니까? 지금 진짜 경기가 안 좋다고. 근데 맞습니다. 여행은 강남 분들이 정말 많이 가신다 이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네, 정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면서 워낙 싸게 느끼시고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방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동사가 거기서 사업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경쟁사들의 구조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업황 회복기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혜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면세점이 발전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사후 면세점이 발전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일본 사후 면세점 탑2인 JTC 사업 부문별의 매출 비중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이 좀 더 발달한 이유는 낮은 관세 대비 높은 소비세율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거주자를 포함해서 넓은 물품 구매 대상자, 그리고 면세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구매 면세점에서 제품이 즉시 수령 가능하다는 점, 네 가지 이유가 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후 면세점 점포수 같은 경우 2014년도 5,700여 개에서 올해 3월 53,560개까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늘어난 곳들의 대부분은 편의점 같이 규모가 좀 영세한 작은 사후 면세점으로 확인이 되고요. 동사의 주력 대상은 단체 관광객으로 좀 거대 점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사가 한정적인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매출에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곳이 동사하고 라옥스라는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올해 동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예상치 기준으로 도소매 및 온라인 98.1%, 사실상 사업 면세점이 전부이고요. 네. 부동산 임대 및 리스 1.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TC가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기사 회생하게 된 계기 알아볼게요. 그리고 전반적인 재무 펀더멘털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모두가 아셨던 것처럼 글로벌 팬데믹 기간을 못 이겨낸 그런 여행 산업 관련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2021년도 매출액 182억 원, 22년도 140억 원까지 좀 급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2021년도에 마이너스 600억 원까지, 2022년도 마이너스 400억 원까지, 결국에는 최근 3개년 중 2개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이어지면서 네.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면서 관리 종목을 좀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추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면 그렇죠.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납입을 했군요. 납입을 했습니다. 네. 네. 어디서 500억 원의 그런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좀 벗어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서 추가로 올해 2분기 손자회사의 시티플러스 지분 100%를 150억 원에 매각하면서 현금 확보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120억 원은 2분기에 이제 유입이 됐고 나머지 30억 원도 올해 결산 기간 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결산에서 관리 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할 전망으로 24년도 5월에는 관리 종목 해제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본금은 확충했고 업황은 돌아서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JTC의 주요 매출원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원전 오염수 이슈 때문에 사실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우리보다도 더 높게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악재고 기회라고 리서치 아름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인들 얼마나 일본 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방일 그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했을 때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커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오염수 방류 이슈로 현재 그 반일 감정 확산이 돼서 생각했던 것만큼 수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결국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과거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도 반일운동이 있었던 19년도에 2018년도 753만 명 대비 558만 명으로 25.9% 관광객이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관광객 수는 다시 증가를 했고, 과거 중국에서 반일 이런 감정이 확산이 됐을 때도 정상화 시점까지 한 2달여 정도 걸렸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면 갈 겁니다. 싸고 좋으면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연됐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고조됐을 때가 그 악재의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방일 관광객 수와 방일 관광객의 소비 규모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까요? 네, 일단 방일 관광객은 이제 엔저 현상이 가장 주요하게 앞으로 네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정부의 관광 산업 육성 정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도 835만 명에서 사실 19년도 3,188만 명까지 방일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9월까지는 19년도에 71% 수준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1인당 소비 규모는 7월부터 9월까지 19년도 대비 17.7%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19년도에 그 관광객 수는 100% 회복이 안 됐지만 1인당 소비액은 더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실제로 엔저의 그런 그 현상이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30년도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을 목표로 2025년도 오사카 간사이 월드 엑스포 개최 등 추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도 같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효과도 있을 텐데요. 지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꺾이게 되면 당연히 좀 일본 관광객 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리스크 살펴볼까요? 네, 엔저가 이제 꺾이게 됐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상치보다는 꺾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전체적인 포인트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 경쟁사들이 쓰러졌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기대치와 주가 사이의 그런 괴리를 한번 좀 판단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저 효과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진짜 라면 얘기하셨지만 일본 유명한 그런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명품 중에서도 또 앤틱한 명품들 그런 쪽에 가면 득템한다고 지금 곳곳을 다 일본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결국에는 방일 관광객 수 늘어나고 있는데 동사가 현재 주요한 사업 플레이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업황 회복 중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엔저로 인한 수혜도 충분한 투자 포인트 되겠고요. 경쟁사들이 많이 쓰러졌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희석 EPS 466원에 타겟퍼 15배 적용해서 7,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0.97%가 오른 3,645원, 일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수혜 예상되는 JTC였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